사람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피플 애널리스트들이 온다의 공저자인 윤명은 원티드랩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원티드랩에서 일하고 있는 피플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명훈입니다. 그러니까 현업 HR 팀장인데요. 여기 이 책에는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 분석가분들도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만약 HR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HR을 하고 있는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명훈입니다. 저는 이제 큰 회사, 뭐 대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을 거쳐서 지금 원티드랩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책에도 제가 좀 자세히 써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사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이게 큰 회사에서는 조금 분절돼서, 뭐 교육부서면 교육 데이터만, 인사부서면 인사 데이터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싶다라는 욕심에 그게 좀 제일 큰 동기가 돼서 회사를 옮겨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출발 HR로 출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계열사가 있는 그룹에 이제 뭐 신입사원, 뭐 이렇게 승진하신 분들 또는 팀장분들, 임원분들 이런 분들 대상 교육하는 인재개발원, 그러니까 HRD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HRD 업무를 하시다가 점점 지금은 피플 애널리스트까지. 네, 뭐 어떻게... 피플 애널리스트가 뭐 이중학 교수님도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직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기능에 가까운데요. 저 자체 같은 HR을 하더라도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데이터 하도 얘기가 많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네.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뭐 데이터 드리븐 뭐 이거 많았는데 데이터 드리븐 HR이라는 네. 얘기는 사실 그렇게 흔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네. 데이터 드리븐 HR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피플 애널리스트들이 온다. 그리고 피플 애널리틱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둔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드리븐 HR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HR의 기능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다에 가깝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팀장을 선발할 때 예전 같으면, 과거 같으면 뭐 CEO나 뭐 경영진이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 평소에 평판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선발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그동안 뭐 받아왔던 평가 또는 주변 동료들의 평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셋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 HR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그 직장을 마지막에 네. 원티드랩에 오시기 전에 쿠팡에 계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쿠팡에서 그 리더십이 지위 없는 영향력? 네, 이런 네.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지위와 직위가 네.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힘인데 맞습니다. 지위 없는 리더십이라는 게 네. 어떻게 가능하고 네. 될까요? 그 뜻은 결국에는 그냥 권위로만, 지위로만 의사결정을 하고, 무조건 이렇게 디렉션을 일방향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더 높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회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데이터를 분석을 이렇게 팀원이 해서 팀장님한테 이렇게 해봤습니다라고 하면, 팀장님은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그냥 이게 최선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권위가 예전만큼 탄탄하기 좀 어렵고 이 팀장님들한테도 현업의 높은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인사이트를 주는 게 리더십에서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붙이면 리더십이 그동안 우리가 제너럴리스트의 영역처럼 이렇게 다루어져 왔었는데 이제는 리더십도 전문성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쿠팡에 다닐 때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부장님인데 네. 부장님 지시하면 해야지. 부장님이 부장 지휘 떼고 네. 너가 그 부하들이나 구성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리드해라 라고 네.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걸 어떻게 네, 이거는 뭐 제 의견은 아니고 MZ 세대의 의견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돈을 더 받으시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도 이
내 말이 더 맞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게 물론 최종의 순간에는 결국에 그 일을 책임지는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논의를 할 때는 충분히 이 사람도 이 일에 적어도 구성원만큼의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의견 대 의견으로 근거를 갖춰서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내가 팀장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이 지속되고 그 일이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더도 되게 많이 공부해야 되는. 네, 돈을 더 받으시니까요. 네,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리더님 돈 더 많이 받으시니까 네, 더 네. 많은 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지금 MZ 세대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숫자로 환원하거나 이 네. 사람이 정말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뭐 오늘 100개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그 인간 HR에 대한 네, 네. 평가를 수치화하거나 데이터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맞아요. 그렇게 네. 어려운 일을 어떻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가시화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이제 수치화한다는 게 사실 사람의 모든 영역을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리더십을 수치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축적되어 온 그동안 팀원들이 평가했던 팀장의 리더십이 있을 거고요. 또 동료들이 오랜 시간 써온 동료 리뷰, 뭐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리더가 성과를 잘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높았지만 만약에 구성원들이 힘들고 실제로 그 팀에 퇴사자가 많고 이랬을 때 단순히 그 매출만 높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이 판단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에 HR 애널리스트가 없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을 텐데 네. 그 기업에서 HR 애널리스트들이 필요한 이유를 좀 왜 HR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이렇게 네. HR 업무가 좋아질 것이고 네. 결국은 기업의 성과와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네. 게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상장사이긴 하지만 아직은 스타트업의 규모와 스타트업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강의하는 대상분들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HR 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스타트업 HR은 항상 자원이 제한돼 있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린, 애자일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부족한 자원 속에서 제일 빠른 판단, 제일 빠른 시도를 하려는 노력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회사에 우리 모션 데스크라고 하는 이제 서서도 일했다가 앉아서도 일했다가 하는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스크를 구성원들이 지금 2대가 있는데 하나 더 사달라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더 사줘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IoT 센서를 부착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전체 우리 근무 시간 동안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트래킹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원이 이렇게 제한적일 때 사실 HR은 대기업도 그렇게 투자가 많은 영역은 마케팅이나 영업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때 특히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줄 아는 HR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구성원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알고 HR을 좀 적확한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HR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전망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까요? 네, 이건 사실은 교수님이 답하면 더 좋은 의견, 더 좋은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네, 현업에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이 회사에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 전문가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People Analytics 팀이 있고, 기존 HR 조직이 있고, 그래서 HR 조직의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명씩 붙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큰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HR 직원들이 다 좀 데이터에 능통해진다고 하면 이런 전문가 조직은 없어지고
뭐 보상에서도 데이터를 잘 다루는 친구가 있을 거고 채용에서도 데이터를 잘 다루는 직원이 있을 거고 이렇게 현업팀으로 점점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피플 애널리틱스라는 어떤 뭐 전문적인 직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상 분야에서 더 좀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실제 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 업무를 하면서도 분석을 가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제 우리가 현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러한 분석가들이 각각의 부서에 있어야 더 발전되고 그게 또 미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테크 기업들 뭐 MS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피플 애널리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가장 잘 하거나 이런 건 정말 피플 애널리스트의 힘이다라고 느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메타나 구글이나 MS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실적이 되게 좋은데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약간 이게 저는 우리나라랑 좀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좀 안 좋아졌을 때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회사들은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이 3년 뒤, 5년 뒤에 이 수요와 지금 직원의 그 조직 규모가 맞는지를 그 포캐스팅 하는 게 좀 우리나라보다 좀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조금 역량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피플 애널리스트들이 개입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3년 뒤엔 지금 우리가 5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필요할 건지 600명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의 적정 인력의 선정은 사실 피플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관련 인원 500명을 한 번에 대량 네. 해고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HR과 협의 없이 뭐 협의하시고 이렇게 분석에 의하여 해고인 건가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알질 못해가지고 뭐 제가 아마 X를 통해서 뭐 한번 DM을 보내볼 수는 있는데요. 네, X를 통해서 아마 저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괴짜로 많이 묘사되고 뭐 실제로 괴짜 같은 행동을 많이 보여주지만 전혀 계산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러한 포캐스팅 자료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 테슬라가 지금 뭐 실적이 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얘기할까 정도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추측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